구강호흡의 수면 테이프는 치료일까? 아니면 독이 될까? 만약 독이 된다면 왜 그런 상황이 발생할까? 오늘은 구강호흡이 정말 몸에 좋지 않은가? 하는 질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장 자주 듣는 질문 중에 하나며 가장 잘못된 대처를 하고 있는 것이 구강호흡에 관한 것입니다. 비염이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코 안에 점막이 붓기 때문에 코막힘 증상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데, 특히 아이들의 경우 코막힘으로 인해 입을 벌리고 숨을 쉬는 구강호흡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린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의 경우 아이들이 입을 벌리고 숨을 쉬는 것을 너무 안타까워하게 되고, 실제로 입을 벌리고 숨을 쉬게 되면 감기나 목이 자주 아픈 상황들이 잘 발생하기 때문에 쉽게 감기나 호흡기 질환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어른들의 경우에도 코안 점막이 비우되어 공기가 출입하는 통로가 좁아지게 되면 입을 벌리고 잠을 자거나 심한 콧고리를 만들게 되고 구강호흡이 동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구강호흡을 하는 경우 본인보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알게 되는데, 주로 어린아이들의 경우 가장 많은 시간 같이 생활하는 엄마가 이런 증상을 확인하고 입을 다물고 코로 숨을 쉬라고 주의를 주게 됩니다. 또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선생님을 통해 전달받는 경우도 흔히 있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계속 주의를 주게 되고 여러 가지 방법도 찾아보지만 쉽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기가 들어오는 통로가 좁아져 충분하게 산소 공급이 되지 않으니 자연스럽게 입을 벌려 호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를 줄 때는 조심하겠지만 의식을 다른 곳에 집중하면 자연스레 입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 몸이 효율적으로 산소를 받아들이기 위해 일어나는 자동적인 현상이라, 비염이 좋아지거나 코 속 점막이 안정되어 공기가 잘 통하게 되지 않으면 구강호흡은 개선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지적을 하게 되면 아이는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고 서로가 피곤해지는 상태가 되어 결국 한의원으로 해결책을 찾으러 오게 됩니다. 최근 유튜브나 인터넷에 구강호흡을 교정하는 방법으로 잘 때 입에 붙이는 테이프에 대한 선전이 많이 나오는데, 후기나 댓글을 보면 테이프 사용 이후 잠도 잘 자고 감기에 덜 걸렸다는 글들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럼 과연 구강호흡은 나쁜 것인가? 혹 테이프를 붙여 입을 막고 자는 것이 감기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일까? 이 주제에 대해 내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하고 하나하나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강호흡은 나쁜 것인가? 라는 질문에 단순하게 답하면 나쁘다입니다. 왜냐하면 호흡기 질환에 쉽게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치료하여야 합니다. 그럼 테이프를 붙이고 자는 것이 좋은가? 그것은 아니다라고 답하고 싶습니다. 특히 코막힘이 심하거나 코골이로 인한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경우라면 수면 테이프가 도리어 안 좋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우리는 주로 코로 숨을 쉬게 됩니다. 공기가 코로 들어와 목 뒤 기관지로 들어갈 때쯤이면 코 안의 정화 기능과 가습 기능에 의해 먼지나 기타 몸에 좋지 않은 물질들에 대한 1차적인 필터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이물질이 걸러지게 되면 깨끗해진 공기가 폐로 들어가기 때문에 호흡기에 대한 자극도 적게 받게 됩니다. 그러나 구강호흡의 경우 이런 걸러주는 작용이 없기 때문에 먼지나 이물질이 섞여 들어와 호흡기 안쪽 점막을 자극하여 가래나 기침을 일으킬 수 있으며, 구강을 통해 들어온 공기는 편도나 인후에 자극을 주어 목감기에 쉽게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호흡은 코를 통해 하는 것이 안전하고, 구강호흡을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호흡기가 자극을 받기 쉬운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강호흡하면 감기에 잘 걸리고 몸에 좋지 않으니 입을 막고 자는 것이 좋은 것일까요? 이건 바보 같은 질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구강호흡을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코를 통한 호흡이 잘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입까지 막아버리면 숨은 어디로 쉴 것입니까? 코와 입이 다 막혀버리면 몸 안에 산소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가 될 것이고, 잠을 자는 동안 지속적인 산소 부족은 깊은 수면으로 빠져드는 것을 방해할 것입니다. 몇 년 전부터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입을 막고 자면 깊은 수면에 빠질 수 있다고 하여 한창 유행이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떤 메커니즘으로 입을 막고 자면 깊은 수면이 되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 코안이 완전히 막힌 상태가 아니라서 코로 숨을 쉴 수 있다는 것이 전제된다면 입을 막고 자는 것이 나쁜 공기나 건조한 공기가 목으로 바로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여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코로 숨 쉬는 것이 불편한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사람이거나
비염이나 축농증으로 코막힘이 심한 사람의 경우라면 일단 잠을 잘 수가 없게 되면서 답답해서 수시로 잠을 깨고 일어나거나 자꾸 하품을 하게 됩니다. 또한 자고 일어나도 잔 것 같지 않아 피곤함이 누적될 것입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우리 몸은 산소 부족 상태로 인해 두뇌 활동이 저하되어 기억력이나 집중력이 떨어질 것입니다. 근육도 산소가 부족하니 조금만 움직여도 피곤하고 근육에 젖산이 쉽게 쌓여 근육통이 잘 생기게 될 것입니다. 단지 구강호흡을 하지 않거나 감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입을 막는 것은 너무 바보 같은 짓이 아닌가요? 그나마 어른의 경우라면 덜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다가 답답하면 테이프를 손으로 떼버리면 되니까요. 그러나 어린 아이들의 경우 위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아이들은 잠이 들면 본인 스스로 테이프를 제거하는 것이 쉽지 않고 아이들의 경우 아데노이드나 편도가 아직 큰 상태라 호흡을 하는 것 자체가 어른들보다 쉽지 않기 때문에 테이프를 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감기 덜 걸리려 하다가 아이 몸을 완전 망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는 동안 입으로 숨을 쉬다가 감기에 걸리는 것이 걱정된다면 먼지가 나지 않게 청소를 잘하고 건조하지 않게 습도 조절을 하여 수면 환경을 개선하면 될 것이지. 왜 입을 막으면서까지 외부 공기가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됩니까? 일단 구강호흡을 한다면 그 원인을 파악하여 개선하는 것이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입니다. 비염이나 축농증으로 코안이 부어 숨쉬는 것이 불편하다면 그 치료를 먼저 하여야 하고 코골이가 심하여 호흡이 불안정하다면 운동을 한다거나 체중을 줄여 코안 통기로가 넓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코로 숨쉬는 환경이 개선되어 정상화된다면 구강호흡은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잠을 자게 되면 전신의 근육 긴장이 풀어지는 상태가 되고 입 주변 근육의 긴장도 풀어지게 됩니다. 특히 저작근의 긴장이 풀어지게 되면 입이 살짝 벌어지는 상태가 되고 침이 약간 흘러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은 정상적인 상태이며 구강호흡으로 입을 쩍 벌리고 있는 상태와 구별하여야 합니다. 결론을 말하자면 비염이나 코질환이 있거나 코로 숨쉬는 것이 원활하지 않는 분들의 경우라면 수면 테이프를 입에 붙이고 자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고 도리어 호흡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10살 이하의 소아라면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장기 아이들의 산소 공급은 뇌 기능에 민감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에 뭔가 기발한 아이디어가 나오고 이슈가 되어 유행하더라도 좀 더 고민해보고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료를 올리는 것은 각자의 의사지만 직접 적용하는 과정에서 오는 이득도 본인의 몫이며 입을 손실도 본인이 감당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구강호흡과 수면 테이프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십시오.